안녕하세요. DJ 선아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직장인 여성인데요. 남들은 빚내가면서 결혼할 때 저는 부모님 덕분에 여유롭게 시골일 수 있었어요. 부모님이 주신 아파트 한 채가 있었거든요. 결혼 전에 살고 있는 집은 부모님이 해주신 전세였고 모아둔 돈은 1억 좀 안 됐는데요. 남편도 저랑 같은 직장인에 집안이 꽤 잘 사는 것처럼 보였어요. 본인 명의 오피스텔에 거주하고 있었고 모아둔 돈도 저랑 비슷했거든요. 여러모로 성격도 잘 맞고 조건도 비슷해서 연애하다가 결혼까지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양가 부모님께 결혼 허락을 받으러 갔는데요. 가장 먼저 친정집부터 들렀는데 친정 부모님이 남편을 보고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친정 엄마가 남편과 몇 분 동안 대화를 나눠보더니 이런 이야기를 하실 정도였어요. 우리 딸한테 듣던 대로 성격도 좋고 인물도 훤칠하네. 말하는 것도 싹싹하니 예의도 바른데 결혼을 반대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 우리 딸이랑 결혼하면 딱 좋겠네. 친정아빠도 제게 귓속말로 저랑 조건이 비슷해서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친정 부모님이 결혼 허락을 해주셔서 저희가 곧바로 시댁으로 향했죠. 그런데 남편이 시댁에 들어가기 전에 이런 당부를 해주긴 했어요. 사실 우리 아빠가 조용하고 엄격하신 부분이 있어서 말을 좀 오해하게 하실 수 있어. 우리 엄마도 친해지면 성격도 밝아지고 괜찮은데 처음엔 말을 잘 못하시거든? 당신이 하는 말에 크게 반응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최대한 말해볼 거니까 너무 긴장하고 있지 말고. 오죽했으면 남편이 시댁 들어가기 전에 이런 말을 할까 싶었죠. 그래서 잔뜩 긴장한 채 시댁으로 들어가서 시부모님께 인사를 드렸는데요. 남편한테 들은 대로 시부는 좀 엄하고 무서우신 성격 같았고 시모는 소심하고 낯가리는 게 보여서 조금 걱정이 되더라고요. 알게 모르게 정적이 계속 흐르길래 제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러시나 싶어서 이런 이야기를 꺼내봤어요. 혹시 오빠가 말했을까요? 부모님이 주신 아파트가 있거든요. 오빠 회사랑 거리가 꽤 있긴 한데 거기를 신혼집으로 해도 괜찮을까요? 시부모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랬더니 시모께서 얼굴색이 확 밝아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서 웃는 바람에 엄청 좋아해 주시는 게 보였어요. 우리 아들이 그 얘기는 안 해주던데? 왜 그런 걸 말 안 했니? 세상에 어떤 며느리가 집을 다 해와? 역시 다른 집 며느리랑 다르네. 남편 말로는 부모님이 아파트를 못 주게 될지도 모르니까 일부러 말을 안 했대요. 아파트 때문일까요? 시부모님께 수월하게 결혼 허락을 받고 결혼식을 올리게 됐는데요. 신혼여행 날 허니문 베이비를 가지게 돼서 바로 출산까지 해버렸어요. 아들을 낳아서 시모가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아들이 태어나기 전까지는 정말 행복했어요. 하지만 아들이 태어나고 한 달, 두 달이 지나면서 시댁 식구들이 점점 불편해지기 시작했어요. 출산 휴가를 낸 다음 제가 아들을 돌보고 집안일을 하고 있을 때였는데요. 제게 간섭을 안 하던 시모가 맨날 신혼집에 들어와서 잔소리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날도 저한테 어디냐는 전화 한 통만 주시고 집으로 찾아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둘째 며느리는 내가 오면 잘 웃고 우더른한테 아주 잘하더라. 집안일도 흠잡을 데 없이 잘하던데 아이고 넌 이게 뭐니? 여기에 쌓인 먼지 좀 봐라. 이런 건 이렇게 다 닦아줘야지. 이렇게 집안일을 해주시면서 동서를 자꾸만 언급하시는 거예요. 그동안 시모가 저를 엄청나게 예뻐하는 줄 알았거든요. 시간이 지날수록 어머님이 말하는 걸 들어보니 저보다 동서를 더 예뻐하더라고요. 제가 뭘 할 때마다 동서랑 비교를 하셨어요. 밥을 차려드려도 시어머니께서 이런 식으로 뜬금없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는 음식하는 게 어렵니? 아유, 이 반찬은 짜고 이 반찬은 단 것 같은데? 둘째 며느리하고 친하게 지내면서 음식하는 법도 배워. 둘째 며느리 음식 잘하더라. 뿐만 아니라 틈만 나면 제 앞에서 동서랑 전화하고 문자를 하는 거예요. 게다가 영상통화까지 하면서 대놓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딸. 나 지금 첫째 며느리 보러 왔는데 올 둘째 며느리 보고 싶어서 연락했어. 아유, 당연히 둘째 며느리가 최고지. 그래, 이따가 보자. 이렇게 동서를 우리 딸이라고 부를 정도로 친근해 보였죠. 굳이 저희 집까지 와서 동서와의 친분을 과시하니까 너무 짜증나더라고요. 그래서 시어머니께 이런 식으로 은근슬쩍 티를 내면서 질문을 해봤는데요. 어머님은 어쩌다 그렇게 동서랑 친해지신 거예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정도로 친한 것 같진 않던데 친해진 계기라도 생겼나요? 제가 이리 물어보니까 시모가 막 웃으면서 이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내가 우리 남편이랑 사이가 안 좋아졌을 때가 있었거든. 그때 아무도 날 안 챙겨주고 너무 힘들었는데 둘째 며느리가 곁에 있어 주었어. 원래 둘째 며느리 조건이 성에 차지 않아 썩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았는데 나한테 살갑게 대하고 애교 많은 모습을 보이니까 좋더라고. 그러니까 너도 둘째 며느리하고 친하게 지내면서 어르신들 대하는 센스 좀 배워라. 너 시애미가 놀러 왔는데 집안꼴이 왜 이러니? 내가 없으면 안 되겠네. 아이고, 내가 다 치워줘야지. 시모 말을 들어보니까 동서하고 거의 친딸처럼 붙어 다니는 것 같더라고요. 다른 집 고부 관계들은 서로 어려워하던데 시모랑 동서가 단짝처럼 붙어 다녔다니 정말 특이했어요. 어머님이 이 정도로 외로움을 많이 타시는 줄 몰랐거든요. 동서가 그렇게 좋으면 동서한테 갔으면 좋겠는데 동서가 바빠지니까 시모가 절 찾아오시는 것 같았어요. 외롭고 심심하다고 오셔서 절 귀찮게 구시는 부분이 있었지만 집안일 도와주시고 아들 돌봐주시니까 이해하려고 했거든요. 시모가 외로워서 오는 것도 있지만 제가 어떤 며느리인지도 모르겠고 첫 아이니까 걱정하시는 거겠지 싶어서 시모가 하라는 대로 다 했어요. 또 시모가 저 힘들다고 설거지, 빨래, 청소까지 거의 다 하니까 그리 생각한 거죠. 시모가 저랑 제 아이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보여서 굳이 불편한 티는 내지 않았어요. 그렇게 계속 시간은 흘러갔고 이런 생활에 어느 정도 적응되었을 때쯤이었어요. 그날도 시모가 전화를 해서는 제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며느라, 이번 주 일요일 날 약속 없지? 시댁 식구들끼리 다 같이 모여서 밥 한 끼 하기로 했으니까 시간 비워둬라. 그동안 시댁 식구들하고는 명절이나 생신, 생일 같은 특별한 날에만 만나왔거든요. 이렇게 아무 이유 없이 밥 먹기로 한 건 처음이라서 시모가 알려준 날에 시간을 비워두고 긴장을 하고 있었어요. 드디어 다가온 시댁 행사날. 식당 하나를 빌려서 시댁 식구들과 모이게 됐는데요. 전 아직 시댁 식구들이 낯설어서 어색하게 앉아있는데 시모가 제 자랑을 막 하시는 거예요. 우리 첫째 며느리가 대학도 잘 나오고 직장도 좋은데 집안까지 좋아. 손주까지 첫째 며느리 닮아서 얌전하고 똑똑한 거 있지? 무슨 말만 하면 눈 똑바로 쳐다보고 말 걸면 울음 뚝 그치더라. 갑자기 쏟아진 칭찬에 부끄러워하고 있는데 바로 그때 동서랑 눈이 마주치고 말았어요. 동서 표정이 굉장히 안 좋아 보이는 걸 넘어서서 저를 노려보는 것 같더라고요. 순간 동서가 왜 저러나 싶어서 옆에 앉아있는 남편에게 이런 식으로 귓속말을 했는데요. 여보, 동서가 갑자기 왜 저렇게 째려보는 거야? 무슨 일 있었어? 나 잡아먹을 듯이 노려보는데? 저봐, 지금도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잖아. 제가 이러니까 남편이 동서를 힐끔 쳐다보곤 이리 말하더라고요. 아마도 재수 씨가 대학도 못 나오고 장사도 안 돼서 그런 것 같아. 집안도 그리 잘 사는 편이 아니라서 당신 시기하는 것 같은데? 남편 말로는 동서가 질투심이 많은 것 같대요. 예전에 남편이 시댁 식구들 앞에서 제 자랑을 막 했더니 동서가 이런 말을 하면서 정색을 했다는 거예요. 아주버님은 왜 자꾸 남의 집 식구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네요. 아주버님이 여자친구분이랑 결혼할지 안 할지 모르는 상황인데 그러지 마세요. 그렇게 자랑하셔놓고 다른 집 여자 데려오면 집안 어르신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일단 결혼한 후에 우리 집 식구들 되면 이야기하셔야죠.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시비를 걸었대요. 남편이 그 순간 화가 나기는커녕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얘기해 주더라고요. 재수 씨가 자격지심 있는 것 같더라고. 우리한테 알게 모르게 계속해서 질투심이 있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그냥 못 본 척하고 넘어가.
우리가 재수 씨보다 잘 살고 있고 여유 있는 건 사실이잖아. 남편이 이런 식으로 귓속말을 해줘서 알겠다고 했는데요. 동서는 우리 부부가 계속 귓속말로 이야기하니까 열이 받았는지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이제 8살인데 천재 같아요. 말을 워낙 잘해서 주변에서 영재 테스트를 권유받았거든요. 그래서 영재 테스트 받을 거고 영재 교육도 시킬 거예요. 그렇게 동서가 아들 자랑을 늘어놓고 있는데 시모가 갑자기 생각난 게 있으시대요. 단번에 동서 말을 끊어버리시더니 동서랑 시동생한테 이리 경고하시는 거 있죠? 아, 맞다. 서로 얘기하니까 생각난 건데 니네 좀 조심해야겠다. 내가 철우 봐주러 둘째 며느리네 갔다가 엘리베이터 안에서 어떤 사람을 만났는 줄 아니? 그러면서 엘리베이터 안에서 생긴 일을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동서네가 사는 곳으로 올라가려고 탄 엘리베이터 안에서 어떤 이웃이 이런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혹시 1201호 사세요? 1201호에 어떤 부부랑 8살짜리 남자아이만 사는 줄 알았는데 혹시 1201호 사시는 분들이랑 관계가 어떻게 되시나요? 시모가 그때 이미 12층을 눌렀고 그 이웃이 1202호 산다고 얘기하는 바람에 아니라고 할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시어머니께서 잔뜩 경계한 채 1201호 사는데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이웃이 이렇게 대꾸했다는 거예요. 사실 수상한 남자가 여기 근처를 기웃거리고 있었거든요. 특히 그 남자가 1201호를 노리고 있는 것 같으니까 조심하세요. 1201호 사는 여성분을 미행하는 모습도 본 적 있고 1201호 사는 남편분이 퇴근하는 모습을 노려보고 있더라고요. 처음엔 제가 착각한 건가 싶었는데 계속 비슷한 일이 일어나니까 무서워서요. 아무래도 그 남자가 1201호 식구들을 노리고 있는 것 같아요. 아파트라서 그런 일이 흔하진 않겠지만 몇 년 전에 한번 아파트 한 동이 싹 털린 적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그리고 이웃이 그 남자의 인상착의를 설명해줬다고 하는데요. 키 180대 초반에 머리는 곧 군대 가는 사람 마냥 아주 짧고 나이는 40대 정도로 보이더라네요. 시모는 그날 있었던 이야기를 쭉 해주면서 이런 식으로 꼬치꼬치 캐물으셨어요. 그 말을 듣고 너무 찝찝하더라. 내가 그 이야기를 해준 여자가 진짜로 1202호 사는지 봤거든? 근데 진짜로 내 앞에서 현관문 비밀번호를 열고 들어가는 거야. 그럼 1202호 사는 여자가 진짜로 걱정돼서 하는 말일 텐데 그 여자가 거짓말을 할 리가 없잖아. 왜 그 남자가 너네를 쫓아다니는지 알고 있니? 그리고 혹시 주변 사람한테 원한 산 적 있어? 최근에 다른 사람이랑 다투는 일이 있었니? 시어머니께서 걱정이 된다고 하시니까 동서가 아니라는 식으로 손사래를 치더라고요. 시동생은 너털 웃음을 지으면서 이렇게 대답했는데요. 저희가 왜 싸울 일이 있겠어요. 절대 그럴 일 없어요. 누굴 못 살게 군 적도 없으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저희들도 조심하고 있을게요. 시동생이랑 동서도 그 말을 듣고 난 뒤로 표정이 안 좋아지긴 했어요. 특히 동서가 엄청 당황스러워 보이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니 동서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가니까 시댁 식구들이 전부 다 걱정해줬어요. 시동생도 그 모습을 보고 동서를 쳐다보면서 이리 위로해줬죠. 당신 왜 그래? 왜 이렇게 무서워해? 너무 걱정하지 마. 내가 옆에 있잖아. 행여나 물건이 사라지거나 그 남자가 해코지하는 일이 생기면 경찰에 신고하면 돼. 이런 식으로 말해주면서 시동생이 동서 손을 잡아줬는데요. 동서가 이때 많이 놀랐는지 아들 자랑하는 것도 관두고 입을 꾹 닫고 있더라고요. 때마침 식사도 다 끝났고 분위기도 침체돼서 이제 슬슬 집에 가자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렇게 저는 첫 번째 시댁 모임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게 된 거죠. 그런데 그 뒤로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평소처럼 오후 2시에 초인종 소리가 울려서 인터폰을 받거든요. 시어머니께서 평소처럼 연락도 없이 오셨더라고요. 늘 이 시간에 집안일도 도와주고 저희 아들도 돌봐주셔서 그러려니 했어요. 아무 생각 없이 현관문을 열어드렸는데 시모 옆쪽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시어머니께서 동서 아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제가 얼떨떨한 표정으로 동서 아들은 왜 데리고 왔냐 물어봤거든요. 그런데 어머님이 이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아들 영하랑 같이 돌보려고 데려온 거야. 둘째 며느리가 장사를 하니까 워낙 바빠서 손주를 대신 봐주고 있었거든. 그렇다고 철우만 돌봐줄 수는 없으니까 영하까지 돌봐주려고 왔다.
제가 그동안 시모가 하는 말에 싫다고 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날 처음으로 어머님께 이런 식으로 반박을 해버렸어요. 어머님, 이렇게까지 안 해주셔도 돼요. 제가 출산 휴가 내서 집안일만 하고 있으니까 육아는 전적으로 저한테 맡겨주세요. 어머님이 고생하시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시모가 정색을 하시면서 이렇게 대꾸하시는 거예요. 너는 왜 말을 그렇게 하니? 내가 아무 생각 없이 이러는 줄 알아? 나중에 차별했다는 둥, 둘째 며느리를 더 예뻐했다는 둥, 이런 소리 듣기 싫어서 그래. 제가 한 번도 시어머니 탓을 하며 투덜거린 적도 없거든요. 누가 보면 제가 동서처럼 질투하고 시기하는 줄 알겠어요. 그래서 제가 답답한 마음에 이리 이야기해 드렸죠. 제가 어머님께 그런 말을 왜 하겠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어머님이 저희 집안 식구들을 차별했다는 말을 할 리가 없잖아요. 제가 강하게 말씀드려봐도 시어머니는 한결같으셨어요. 똑같이 이런 식으로 같은 주장만 펼치시더라고요. 네가 지금은 아무렇지 않을 것 같지? 나중에는 시어머니가 왜 둘째 며느리 육아만 도와주나 싶을 거다. 내가 첫째 며느리 너 생각해서 이러는 거니까 고집 부리지 말아라. 오히려 고집 부리는 건 어머님 같은데 여기서 계속 이야기하면 도돌이표가 될 것 같더라고요. 결국 제가 한 발 물러서니까 시모가 계속해서 동서 아들을 데리고 오셨어요. 그러다가 점점 저한테 동서 아들을 맡기고 나가시는 거예요. 시어머니께서 처음에는 이런 말씀을 하시고 나가셨어요. 며느라, 냉장고 보니까 텅텅 비어있더라. 저녁할 게 없을 것 같은데 네가 애들 좀 봐주고 있어라. 내가 시장 가서 장 좀 봐올게. 이러고 2시간 뒤에 들어온 적도 있고요. 시간이 좀 지나니 어느 날은 어머님께서 전화를 한 통 받으시더니 이리 말하고 나가버리시더라고요. 방금 친구한테 전화가 왔는데 요 근처에 산다고 하더라. 오랜만에 보는 애라서 잠깐만 보고 올게. 인사만 나누고 올 거라서 오래 안 걸릴 거다. 애들 잘 보고 있어라. 이러고 휙 나가버리셨어요. 그럼 제가 몇 시간이고 동서 아들이랑 제 아들 돌보고 있는 거예요. 물론 시모가 절 챙겨주고 집안일 도와준 것도 있으니 이해해 주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런 일이 한두 번도 아니고 슬슬 화가 나는 거예요. 한편으론 애들 돌보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가요? 젊은 저도 힘든데 시모는 오죽할까 싶어서 시모를 봐주려고 했어요. 그래서 시모가 오자마자 이런 식으로 부드럽게 말씀드렸죠. 어머님도 솔직히 많이 힘드시죠? 철우도 돌보고 아들도 돌보려니까 당연히 힘에 부치시겠죠. 안 그래도 육아하느라 어머님 쉴 시간도 없으실 텐데 더 이상 저희 집 안 찾아와도 돼요. 동서가 사정이 많이 힘들어 보이니 동서만 도와주세요. 어머님이 괜히 저한테 애들 맡겨놓고 콧바람 쐬러 나가는 건 아니잖아요. 제 딴에 어머님 생각해서 드린 말씀이었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이렇게 대꾸하시는 거예요. 너 지금 내가 둘째 며느리에 맡겨놓고 가니까 이러는 거니? 너 힘들다고 시위하는 거야, 뭐야? 도와주러 왔으면 애나 돌보라고 눈치 주는 거지 지금? 이렇게 짜증을 확 내셔서 저도 이제 슬슬 한계에 달았죠. 남편이 마침 퇴근하고 들어왔길래 남편을 붙잡고 이리 말해버렸어요. 여보, 어머님 때문에 알게 모르게 불편했던 적이 많이 있는데 그래도 나 생각해 주시는 거니까 이해하려고 했거든? 근데 어머님이 동서 애까지 데리고 와서 애를 2명이나 돌보라고 하잖아. 힘드셔서 그러시는 것 같길래 우리 애까지 안 봐주셔도 된다고 했는데 자꾸만 고집을 피우셔. 나중에 차별했다는 말 듣기 싫어서 그러시는 거래. 난 부담스러우니까 당신이 그럴 필요 없다고 말씀드려봐. 남편이 제 말을 전해 듣고 자기가 알아서 잘 말해보겠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시모를 방 안으로 데리고 가서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보더니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소리가 들렸어요. 잠시 뒤에 남편이랑 시모가 방 안에서 나와서 이야기가 잘 끝났다는 거예요. 그때 시모가 짐을 챙기더니 동서 아들 손을 꼭 잡고 저한테 이리 얘기하셨는데요. 내가 너무 나만 생각했던 것 같다. 다음부터는 철우 데리고 오는 일 없을 거야. 첫째 며느리 너도 나 때문에 못 쉬었지? 난 이만 집에 가볼 테니까 얼른 쉬어라. 이러고 시어머니께서 동서 아들을 데리고 가버리셔서 전 그렇게 이 일이 해결된 줄 알았어요. 그러나 시모가 저희 집을 찾아오는 일이 없어져서 한참 동안 볼 일이 없을 때쯤이었어요. 동서가 식사를 대접하고 싶다고 시모, 저, 남편 이렇게 3명을 집으로 부른 거예요.
생전 이런 짓을 안 하던 동서가 무슨 꿍꿍이로 그러나 싶었지만 가족끼리 거절하기도 뭐해서 그냥 갔어요. 남편이랑 같이 동서 집을 찾아갔는데 시부가 안 보이는 거예요. 시모도 온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시부도 온 건 줄 알았는데 안 계셔서 이상했어요. 시부는 왜 안 오셨냐고 물어보니까 시모가 글쎄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 있죠? 여기까지 와서 울 남편을 왜 찾아? 그 양반은 낚시나 하러 갔겠지. 네 시애미 숨 좀 돌리자. 네 폰에 시아버지 핸드폰 번호 저장되어 있을 거 아니냐. 그렇게 궁금하면 전화해봐라. 그래서 어색하게 웃으며 넘어가려는데 동서가 마침 밥을 다 했다는 거예요. 식탁에 앉아서 동서가 해준 밥을 먹고 있는데 동서가 이상하게 저한테 친한 척을 하더라고요. 저한테 그동안 잘 지냈냐, 오랜만에 본다는 소리를 해대서 웬일인가 싶었어요. 그러다 시모가 자리를 뜬 사이 동서가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형님, 이제 곧 명절인데 지겹지 않아요? 전 벌써부터 제사 음식 준비할 생각하니까 머리가 다 아파요. 형님은 기독교 집안이라 제사상 차리고 절하기 좀 그렇지 않아요? 동서가 생뚱맞게 제사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제가 이 집안에 들어와서 제사를 아예 안 지내본 건 아니에요. 명절 때 제가 임신해서 한참 배가 산만해졌을 때였는데요. 시모가 그 당시에도 홀몸도 아니니 무리하지 말라고 일을 안 시키셨어요. 그래서 찬성만 했어서 제가 동서한테 일이 대답했죠. 시집 온 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뭐라 하기도 좀 그렇죠. 제사 준비할 때 영아 임신 중이었어서 특별히 한 것도 없고요. 물론 제사 안 하면 더 좋긴 하지만 시댁에서 하는 거니까 겸허히 받아들이려고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어느 정도 넘어갈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동서가 자꾸만 저를 이렇게 들쑤시는 거예요. 요즘 시대에 무슨 제사예요. 그러지 말고 며느리끼리 뭉쳐서 어머님께 말해보게요. 제사 간소하게 해보자고 제안해봐요. 형님이 먼저 말해보세요. 동서가 자꾸만 저한테 말해보라고 지시 내리면서 옆구리를 콕콕 찔러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단호하게 얘기해봤어요. 저번에는 제가 참석만 했는데 이번에 제대로 된 제사는 해보고 말해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제사 간소하자고 말씀드리면 어머니께서 안 좋게 보실 것 같아요. 바로 그때 시모가 다시 돌아오시더라고요. 행여나 오해받을까봐 곧바로 입을 다물었는데 동서가 시모를 보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이런 말을 해버리는 거 있죠? 어머님, 형님이 그러는데 제사 좀 간소하게 하재요. 요즘 시대에 무슨 제사냐고 하시더라고요. 형님 집안이 기독교 집안이라 그런지 제사하는 걸 이해 못하는 것 같아요. 동서가 이런 식으로 제가 한 적도 없는 말들을 짓거리는 거예요. 순간 어이가 없어서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소리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시모가 이런 식으로 윽박지르는 거예요. 이제 시집 와놓고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게야? 제사도 딱 2번밖에 안 했는데 그게 하는 게 어려워? 2번도 간소하자고 하면 어쩌자는 거야? 제가 한 말 아니고 동서가 멋대로 꺼낸 말이라고 해도 소용없었어요. 동서가 이때 제 앞에서 이런 소리를 씹으렸거든요. 형님, 전 형님 생각해서 하는 말인데 왜 그러세요? 형님 내가 독실한 기독교 집안이니까 같이 걱정해 준 건데 그러시면 안 되죠. 어머님, 형님을 위해 차례상만 차리고 기독교식으로 기도라도 할까요? 동서도 그렇고 시모도 그렇고 제가 아니라고 하는데도 이러는 건 도대체 뭔가요? 속내가 뻔히 다 보였죠. 일부러 못살게 굴려는 게 보여서 속이 부글부글 끓었어요. 그래서 제가 동서 보고 이리 따져 물었는데요. 동서, 지금 뭐 하는 짓거리예요? 지금 저랑 싸우고 싶어서 이러는 거예요? 제가 언제 제사 간소하자고 했어요? 동서가 그러자고 한 거지. 제가 이러니까 동서도 똑같이 나서서 언성을 높이기 시작했어요. 동서는 자기가 뭘 잘못했냐, 배려해줘도 왜 난리냐고 반박해대고 있지. 시모는 어르신들 앞에서 버릇없이 뭐 하는 거냐고 호통치고 있지. 정말 눈깔이 획 돌아가서 말이 험하게 나오려고 하니까 남편이 끼어들어서 저한테 이런 말을 해주더라고요. 당신 잠깐만 나가 있어. 당신 지금 너무 흥분했거든? 그러다 치고받고 싸우게 생겼다. 재수 씨가 왜 그러는지 대화 좀 해보고 내가 알아서 해결할 거니까 밖에 나가서 바람 좀 쐬고 와. 남편 말대로 이러다가 동서 머리채 잡을 것 같더라고요. 씩씩대며 동서를 노려보고 있다가 그대로 현관문을 열고 나와버렸어요. 나가서 진정 좀 하려고 집 밖으로 나왔는데요.
아파트 한 바퀴를 돌면서 시모랑 동서가 왜 저러나 생각해 보려고 했는데 갑자기 누군가 아는 척을 하는 거예요. 뒤돌아보니 웬 남자가 저한테 이런 질문을 건네더라고요. 저기요, 혹시 1201호 사는 사람이세요? 낯선 남자가 엘리베이터도 아니고 아파트 근처에서 어떻게 제가 1201호에서 나온 걸 알고 있었던 걸까요? 깜짝 놀란 얼굴로 무심코 이렇게 대답해버리고 말았는데요. 1201호 사는 사람 가족인데요. 무슨 일 때문에 그러세요? 근데 이 남자가 생각보다 소름 끼치는 질문을 이어나가는 거예요. 1201호 사는 여자 형님이세요? 제가 깜짝 놀라서 이 남자가 그것까지 어떻게 알지 싶었어요. 근데 이 남자의 인상착의를 보니 갑자기 저번에 식당에서 했던 이야기가 생각나는 거예요. 키 180대 초반, 40대로 보이고 머리는 곧 군대 가는 사람 마냥 아주 짧은 머리. 그 이웃집 여자가 묘사했다는 내용과 똑 닮아 있었어요. 덜컥 겁이 난 제가 뒷걸음질 치면서 따졌는데요. 근데 그건 왜 물어보세요? 제가 1201호에서 나온 건 어떻게 알았고 1201호 사는 여자 형님인 건 또 어떻게 하셨고요? 제가 겁먹은 얼굴로 남자를 쳐다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남자가 제 행동을 보고 이런 식으로 변명을 늘어놓더라고요. 저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동서 이름이 신은아죠? 해코지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신은아 그것이 나쁜 사람이라는 걸 알려주려고 그랬어요. 어리둥절한 제가 그게 무슨 소리냐고 묻자 그 남자가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해댔어요. 동서가 글쎄 바람을 피웠다는 거예요. 동서가 무슨 불륜을 저질렀냐고 물어보니까 남자가 이런 설명을 해주는 거 있죠? 제가 결혼해서 애까지 있었지만 은하 씨를 너무 많이 좋아해서 가정을 버리고 말았어요. 근데 은하 씨가 저랑 결혼 안 하고 다른 남자랑 결혼하겠다고 약속해버린 거예요. 저를 배신한 거라고요. 제가 돈이 없고 직업도 별로라서 저하고 결혼을 못 하겠대요. 하긴 시댁에 돈이 많기도 하고 시동생 직장이 진짜 좋은 곳이었거든요. 무튼 그런 이유로 동서가 임신한 채로 잠적해놓고 시동생 애인 척 했다는 거예요. 동서가 혼전 임신으로 결혼을 급하게 하긴 했거든요. 동서가 급하게 결혼식을 올린 날 이후로 남자가 이런 일을 당했다고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은하 씨가 저 몰래 결혼하려고 연락처도 바꾸고 이사도 가버렸더라고요. 저는 돈이 없어서 8년 동안 은하 씨를 찾아다니다가 이제야 찾은 거고요. 은하 씨한테 복수하려고 호시탐탐 기회만 노리고 있었거든요. 그 와중에 이상하게 은하 씨 아들이 저를 똑 빼닮은 거예요. 그래서 은하 씨가 버린 쓰레기를 뒤져서 은하 씨 아들이 쓰는 어린이용 칫솔을 찾았는데요. 그걸로 유전자 검사를 해서 얼마 전에 알아냈어요. 저랑 은하 씨 아들이 친자가 맞다는 사실을요. 남자가 그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보여주면서 무슨 부탁을 했는지 아시나요? 동서를 어떻게든 이혼시켜달래요. 이때 왜 하필이면 저일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남자에게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해봤어요. 절 어떻게 알아보신 거예요? 다른 가족들 말고 저한테 부탁한 이유가 있어요? 제가 동서 가족인 걸 한눈에 알아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남자가 계속 동서 주위를 어슬렁거리면서 지켜보다가 동서가 제 뒷담을 하는 전화를 들었다는 거예요. 동서와 달리 경제적으로 여유롭고 직업도 괜찮은 저를 질투하는 걸 봤대요. 도대체 무슨 말을 한 거냐고 물어보니 동서가 대략 이런 말을 짓거렸다는 거예요. 형님이라는 것이 나보다 돈 많고 잘 산다고 어찌나 유세 떨든지. 너무 꼴 보기 싫더라. 어떻게 못 살게 굴 방법이 없을까 생각해 봤는데 시어머니를 이용하면 되겠더라고. 일단 어머님이랑 더 친해져서 이간질해야겠어. 어머님한테는 대충 형님이 어머님을 속으로 싫어하고 있다, 귀찮아한다는 식으로 이야기해야지. 형님이 시댁보다 돈 많고 잘난 거 강조하면서 시댁 깔봤다고 말하면 어머님이 믿을 것 같은데? 동서가 이렇게 말하는 모습을 보고 남자가 저한테 복수를 부탁하려고 했대요. 동서가 형님 하던 사람이 누구인지 뒷조사해서 알아냈다는 거죠. 이 남자는 저한테 말할 기회를 엿보다가 딱 제가 밖에 나왔을 때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1201호 사는 사람이냐고 운을 띄우고 접근한 거라고 하는데요. 어쩐지 시모가 갑자기 절 미워하더라고요. 제가 동서한테 잘못한 것도 없는데 이건 100% 자격지심 때문에 이러는 거 아닌가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우리 집안에 들어온 악을 내쫓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바로 남자에게서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받아들고 동서를 확실히 참교육해주겠다고 말했죠. 제가 다시 동서 집안으로 들어가니까 시모가 저보고 얼른 와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아기든 간에 배고플 때 손가락이나 주먹을 입가에 가져가서 빨지 않나요? 아들이 배고파서 손가락을 막 빨고 있길래 제가 얼른 품에 안아서 밥을 먹이려고 했는데요. 그런데 시모가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시비를 걸더라고요. 네 아들 하는 짓이 좀 이상하다. 이상하게 손가락을 너무 많이 빨아. 철호는 1살 때 입에 손가락 넣지도 않던데 이제 곧 돌을 앞둔 애가 왜 이러는 거냐. 정상이 아닌 것 같으니까 병원 좀 데려가라. 그래서 제가 이 나이 때 애들은 다 이런다고 배고프다고 손가락 빠는 거라고 했어요. 시모가 끝까지 제 말은 안 믿고 계속해서 동서아들 거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시어머니께서 동서아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자랑을 하기 시작했어요. 너는 철우가 얼마나 똑똑한지 아니? 이번에 8살 돼서 학교에 들어갔는데 선생님한테 칭찬을 받았다고 하더라. 둘째 며느리 하는 말 들어보니까 철우가 100점 받았다고 하던데. 그리고 하는 짓 좀 봐라. 애가 벌써부터 할머니한테 예의 차리는 거 보니까 너무 머리가 비상한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별의 별소리를 다 하는 거예요. 안 그래도 동서랑 다투고 돌아와서 열받는데 시모까지 왜 이러는 걸까요? 게다가 시모가 제 아들을 가리키며 이리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네 아들은 걱정된다. 하는 행동이 어딘가 부족해 보여. 생긴 것도 약간 이상하지 않니? 어디 아픈 애 같아. 철우는 1살 때 아니랬다. 사람 볼 때 똑바로 쳐다보고 생글생글 잘 웃었는데 네 아들은 안 그런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지적을 하는 거예요. 아니, 언제는 눈 똑바로 쳐다보고 말 걸면 울음 그친다고 칭찬하실 땐 언제고 이제는 안 웃는다고 난리치니까 웃기더라고요. 또래애랑 비교하면 말을 안 하는데 8살짜리랑 비교를 하니 어이가 없었어요. 정말 손에 쥐고 있는 증거만 아니었으면 폭발해버렸을 거예요. 하지만 좀만 있으면 참교육할 수 있었기에 제가 이런 식으로 정색만 하고 있었죠. 자꾸 우리 아들 부족하다, 이상하다는 식으로 이야기하시면 저도 속상해요. 게다가 우리 아들이 이렇게 어려 보여도 다 듣고 있어요. 나중에 기억할지도 모르고 본능적으로 할머니 싫어할 수도 있으니까 그만하세요. 그러니까 시모도 인상을 찌푸리더라고요. 그때 남편이 나서서 이런 식으로 시모를 말렸어요. 엄마,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요즘 따라 우리 아들이랑 와이프한테 왜 이래? 아무리 걱정이 돼도 부모 앞에서 자식이 부족해 보인다는 소리를 하면 어떡하냐고. 시모는 남편이 제 편을 들 줄 몰랐나 봐요. 순간 눈이 커다래지더니 남편한테 이런 식으로 짜증을 내기 시작했는데요. 뭐? 내가 뭘 했다고 그래? 내가 틀린 말이라도 했니? 솔직히 말해봐. 너 누구 편이야? 결혼했다고 엄마 바로 버리고 마누라 편드는 거냐? 보다 못한 시동생도 나서서 시모한테 이런 지적을 다 하더라고요. 엄마, 그만해. 왜 자꾸 싸움거리를 만들려고 그래? 방금까지 다투다가 겨우 잠잠해졌는데 왜 이런 시비를 거는 거야? 진짜로 걱정되는 거면 나중에 이야기해야지. 하지만 시모는 자기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이런 식으로 혼을 내셨어요. 정신 차리고 네 마누라 편이나 들어. 왜 남의 마누라 편을 들고 그래? 너야말로 부부싸움 할 거리 좀 만들지 말아라. 시모가 끝까지 진상짓을 하니까 남편이랑 시동생이 합세해서 그만하라고 했거든요. 무슨 이유인진 몰라도 시모가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제 신혼집 이야기를 꺼내시는 거예요. 둘째 며느리가 얼마 전에 그러더라. 이번에 철우가 IQ 검사를 했는데 140이 나왔대. 그런데 둘째 며느리네 사는 곳이 애들 가르치기 그닥 좋지 않던데 너네 집은 학군이 좋지 않니? 영하는 아직 아기니 교육 걱정은 없잖아. 그러니까 네가 살고 있는 집이랑 둘째 며느리네 집이랑 바꿔라. 아예 주라는 게 아니라 잠깐만 바꿔주는 건 괜찮지 않냐? 저는 절대 안 된다고 했죠. 시모가 여기서 네 명의로 된 신혼집이라고 유세 떠는 거냐고 뭐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엔 동서가 이런 소리를 해댔어요. 저희 집 근처에 발달장애 전문치료 교육센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참에 집을 바꿔봐요.
어머님이 형님 애를 자꾸만 걱정하는데 검사도 하고 치료도 받아보라고요. 제가 형님네가 더 크고 위치가 좋다고 해서 이러는 게 아니라 서로 윈윈 하자고 이러는 거라니까요. 이런 식으로 싸가지 없게 말하니까 남편도 적당히 하라고 화를 냈어요. 저도 나서서 우리 질투해서 이러는 거 다 보인다고 뭐라 하니까 동서가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어머님, 저 봐요. 저희가 질투해서 그러는 거래요. 아주버님이랑 어머님 없을 때 대놓고 무시하고 뒷담화 놓고 저런다니까요. 아주버님도 속고 있는 거라고요. 동서가 얼척없게도 제 눈앞에서 남편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는 거예요. 남편은 당연히 안 넘어갔지만 시모는 동서 말을 철석같이 믿었어요. 시모가 글쎄 저한테 이런 말을 해대는 거예요. 너는 집안도 잘 사는 애가 30평짜리 아파트가 아까워서 그러는 거니? 누가 둘째 며느리한테 주라고 했니? 잠깐만 살게 해달라고 했지. 가족끼리 이러는 게 어딨어. 네가 몰래 내 욕할 때부터 알아봤어야 했다. 나도 옛날에 시엠이 엄청 싫어했어서 그러려니 하면서 참아주려고 했거든. 근데 네가 하는 꼴을 계속 보니까 그러면 안 되겠더라. 생각할수록 화나네. 이렇게 모자란 것을 학군 좋은 데서 키워서 뭐 하려고. 지능 딸리는 것들은 내 손주도 아니다. 이런 식으로 아득바득 시엠이 이겨먹고 내 아들이랑 둘째 며느리 무시할 생각이면 다시는 나 볼 생각도 하지 말아라. 제가 그때 바로 이렇게 물어봤어요. 어머님이 왜 동서만 그렇게 편들고 예뻐하는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머님이 그렇게 동서만 생각하고 철우만 챙겨봤자 뭐예요? 저 아이가 어머님 손주가 맞을까요? 그러니까 시모가 갑자기 무슨 말을 하는 거냐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남자한테서 받은 서류 한 장을 보여줬어요. 시모, 시동생 동서가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보더니 시모랑 시동생은 점점 의아스러운 표정이 되어가고 동서는 얼굴빛이 새하얘지더라고요. 제가 그때 시모랑 시동생한테 부연 설명을 해줬어요. 어떤 남자가 저한테 와서 참교육 해주라고 부탁했다며 동서가 저지른 짓거리를 전부 다 말한 거죠. 어머님, 서방님, 동서가 사실 유부남을 꼬셔서 팔자 펴보려고 가정을 깨뜨렸는데 서방님 조건이 더 좋으니까 그 남자를 버린 거예요. 그 뒤에 남자랑 아이의 연락을 다 끊고 이사도 가고 연락처도 바꿨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이에 남자는 어떻게든 동서 찾아내려고 애를 쓰다가 이제야 찾아내서 복수하려고 동서 집에까지 숨어들었대요. 그래서 이렇게 유전자 검사도 했대요. 어머님이랑 서방님도 믿겨지지 않으시죠? 하지만 이 검사 결과지 좀 보세요. 철우가 우리 집 애가 아니라 남의 집 애래요. 그제서야 서류를 제대로 알아본 시동생이 동서에게 격분하기 시작했어요. 뭐? 당신이 말해봐. 형수님 말이 사실이야? 당신 지금 다른 남자의 임신해놓고 내 애인 척한 거야? 동서가 그때 아무 말도 못하고 울먹거리고만 있더라고요. 그 와중에 시모는 멍한 표정으로 서류만 보고 있길래 제가 이리 말해줬어요. 어머님이 동서한테 속으신 거예요. 동서가 어머님 외로움 덜어드리고 같이 알고 지낸 세월이 길면 뭐예요? 이 집안에 들어올 때부터 거짓말 친 건데. 어머님은 동서가 어머님 편인 줄 아셨죠? 그래서 동서가 하는 말 전부 다 믿은 거잖아요. 사실 판가름도 없이. 제가 전곡을 찌르니 시모가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어요. 자기가 너무 마음이 약해서 동서한테 속은 거고 휘둘린 거라고 하는데 제가 그걸 이해해 주겠어요? 제가 당한 게 있는데? 그래서 제가 시모한테 이렇게 일침을 날려버렸어요. 동서에게서 그런 말을 들었으면 저한테도 물어보셨어야죠. 어떻게 저한테 묻지도 않고 제가 어머님을 미워하고 무시한다는 말을 그대로 믿을 수 있으세요? 이건 엄연히 어머님 잘못도 있으세요. 시모가 그때가 돼서야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진실을 말하더라고요. 남편이 무서워서 그랬어. 내가 남편한테 네가 내 뒷담을 한다고 얘기하니까 헛소리하지 말라잖아. 괜히 남한테 들은 말로 집안 분위기 험악하게 만들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해서 말 못했다. 미안하다 며느라. 둘째 며느리한테만 의지하고 있다가 걔 말만 믿고 있어서 정말 미안해. 시모가 이토록 답답한 성격이었다니. 제가 이제 결혼 1년 차라서 그동안 모르고 있었던 거였어요.
시모가 시부한테 말하지 말아달라고 자기 큰일 난다고 엉엉 울다가 고개를 번쩍 들어 동서를 쳐다보는 거예요. 이 모든 게 동서 때문이라는 생각이 번뜩 들었나 봐요. 다짜고짜 동서 머리채를 잡더니 너 때문에 일이 이렇게 됐다고 소리를 지르셨어요. 네가 감히 날 배신해?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니년 인생 망쳐버릴 거다. 지금 당장 아들하고 이혼시킬 거라고. 내가 며느리 널 얼마나 믿었는데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그렇게 동서가 시어머니한테 머리채가 다 뜯겨가면서 제 쪽으로 손을 내밀더라고요. 제발 아니라고 말해달라고. 자기 억울하다고 하대요. 동서가 시모 손에서 벗어나서 제 앞으로 기어와서는 싹싹 빌기 시작했어요. 형님이 아니라고 해명해주면 해결되는 일 아니에요? 제가 질투심에 거짓말한 건 정말 미안해요. 집 바꾸고 싶어서 어머님 구슬린 것도 아니고 형님 집 뺏으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자꾸 그놈이 우리 집을 맴도니까 너무 불안해서 그랬어요. 그놈이 우리 가족들한테 말하면 제 과거가 다 탄로나니까요. 차라리 집 바꿔서 도망가려고 했다고요. 그놈이 잠잠해지면 나중에 형님 집 그대로 돌려주려고 했었지. 그 집이 탐나거나 그런 건 아니었어요. 추워도 그런 맘 먹은 적 없어요. 그러니까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제가 어떻게 한 결혼인데 이대로 이혼 못해요. 전 이제 돈 걱정하는 건 지긋지긋하단 말이에요. 동서가 이러면서 제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있길래 마구 쳐댔어요. 그러니까 시동생이 동서를 끌고 나가면서 이러더라고요. 이런 주태 보이지 말고 그냥 이혼하자. 이대로 끝내자고. 애는 데려가서 그 남자랑 같이 키우든가 알아서 해. 시동생이 이렇게 윽박지르면서 동서를 끌고 나간 거예요. 그렇게 저는 용서를 구하는 시모까지 뿌리치고 남편과 함께 동서 집을 빠져나왔는데요. 그 뒤로 동서랑 시동생이 어떻게 됐냐고요? 얼마 전에 남편이 퇴근길에 전화를 받았다면서 이런 식으로 근황을 알려주더라고요. 내 동생이 그러는데 재수 씨랑 이혼했대. 애는 재수 씨가 키우기로 했다고 하던데. 행여나 이혼 안 하면 어쩌나 했는데 이혼해서 다행이야. 엄마도 많이 변했고 당신이 앞으로 불편해할 일은 없을 것 같아. 남편 말대로 의지할 곳이 없어진 시모가 제 눈치를 보면서 제게 잘해주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은 웬 택배 박스가 도착했길래 누구한테 온 건가 봤거든요. 시모한테 온 거더라고요. 마침 시모한테 전화가 와서 받아보니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며느라, 내가 반찬 보냈는데 받았니? 네가 좋아하는 조림이랑 국 해서 보냈다. 따끈따끈하게 해서 먹이고 싶었는데 시댁 오라고 하면 싫어할까봐 연락을 못했어. 한번 먹어봐. 맛있는지도 좀 알려주고. 이런 식으로 반찬을 은근슬쩍 보내주면서 제 반응을 살펴보더라고요. 최근에는 저한테 돈까지 보내주고 있어요. 시모한테서 온 입금 내역을 보고 시어머니께 전화를 드렸거든요. 웬 돈을 다 보냈냐고 물어보니까 어머님이 이리 말씀하시더라고요. 너 맛있는 거 사 먹고 우리 손주 좋은 거 사입히라고 보낸 거야. 부담 갖지 말고 받아서 써. 내가 너한테 미안한 것도 많이 있고 주고 싶어서 보낸 거야. 그나저나 화는 다 풀렸니? 언제 한번 너네 집 가고 싶은데 이번 주에 가도 될까? 시부모가 의존적인 성격이라 그런지 저한테 의지하려는 게 보이더라고요. 시모가 이제 동서가 떠나버렸으니 제가 필요했던 거죠. 하여간 한 사람 말만 믿고 휘둘리는 시모한테 무슨 친구가 있겠어요. 그래서 일단 어머님이 저희 집 방문하는 건 생각해 보겠다고 했어요. 아직은 화가 다 풀리지 않아 시모에게 쌀쌀맞게 굴었지만 그래도 때를 봐서 용서하는 제스처를 취할 생각이에요. 시모가 좋아서 그런 건 아니고 남편 입장을 생각해서 그렇게 해주려고요. 남편이 저보다 집안일을 더 해주고 육아를 더 해주면서 저한테 이런 말을 했었거든요. 여보, 우리 엄마 때문에 그런 일 당해서 기분이 참 그랬지. 우리 엄마가 답답해도 이해해줘. 내가 항상 당신 편 들고 당신한테 잘할게.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남편이 이리 부탁하는 거니까 들어주려고요. 다정하고 언제나 제 편인 남편 생각해서라도 시모가 저지른 실수는 한 번쯤은 봐줘야죠 뭐. 여러분은 이런 일 없이 시댁 식구들이랑 화목하게
잘 지내셨으면 좋겠네요.